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바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그 자필 입장문이라는 걸 근거로 해서 오늘 윤 총장에 대해서 정말 그 공격의 화살을 날렸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이렇게 16일 날 김봉현 전 회장이 입장문을 했을 때 그렇게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실제 금품 로비를 했다는 그런 진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 제대로 수사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16일부터 사흘간,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참 신속하게도 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회장의 직접 감찰 조사를 실시했다. 그랬더니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 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이런 의혹에 대해서 김봉현 대표가 여권 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바로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안 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한 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검사 출신 A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이 가운데 한 명이 실제 라임 수사팀에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자기가 라임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올해 가봤더니 실제 그 수사 책임자가 있더라. 그 중에 한 명이 자기가 접대한 사람이더라, 이런 얘기고요. 아울러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이를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법무부가 또 이제 입장 발표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감찰 조사 결과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검사에 대해서 수사하라, 뭐 이 김봉현 전 회장 얘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우선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억대 금품 로비를 했다는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이거는 시점도 없고 액수도 없고 누군지도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막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술을 만약에 김봉현 전 회장이 했다면 그 진술을 김봉현 전 회장 불러다가 다시 한번 명확히 받아야 됩니다. 누구한테, 언제, 어떤 경위로 얼마를 했는지. 육하원 측에 지금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불러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을 받고 그 증거 자료, 예를 들어서 뭐 현금으로 줬다든가 뭐 수표로 줬다든가 뭐 다른 걸로 줬다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줬다면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검사에 관한 거, 이것도 한꺼번에 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뭐 검사 그 접대 가능성, 그거 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접대한 시점이 작년 7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작년 7월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거든요. 7월 말에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그때 발표가 났죠. 그러니까 7월에 접대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일 겁니다. 중앙지검장일 때니까 이때 뭐 라임 사건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할 것 같지는 않고, 그때는 중앙지검이니까. 라임 사건 수사는 작년 1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12월부터 시작된 라임 사건에 관여했다, 뭐 이거는 맞을 수 있겠죠. 왜냐면 그때는 검찰총장 때니까. 그때는 라임 사건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아마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뭐 수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는 이미 김봉현 전 회장이 뭐 여권 정치인, 야권 정치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가면서 뭐 진술을 하고 이럴 때는 아니니까.
근데 이 진술은 언제 나왔느냐? 대략 김봉현 전 회장 얘기에 따르면 5월 달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달에.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5월 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 그 사건으로 우선 코너에 몰렸고 수족을 다 잘렸을 때고, 그 다음에 채널A 사건에 관해서는 수사 지휘조차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위상이라는 것은요, 매우 축소되고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이런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뭐 감찰했다는 건데 사흘간 감찰한 결과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이 감찰은 아마 김봉현 전 회장한테 물어본 것이 다일 것입니다. 물어본 거. 왜 그러냐면 사흘 동안 뭘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한 석 달 조사를 해도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라임 사건은 작년 12월부터 수사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데 사흘간 감찰했으면 김봉현 전 회장이 그런 짓을 했는가 안 했는가, 아마 이것만 법무부 감찰팀에서 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자, 마치 지금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거 다 보고받고 수사지휘도 제대로 다 했는데 강기정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했다, 뭐 이런 것으로 지금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표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죠.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반에 이 얘기가 언론에 딱 보도됐을 때, 나 이거 언론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접하고서 처음 알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언론을 보고 처음 안 거는 아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고가 업데이트된 보고가 아니고 딱 한 번 이런 진술이 있었다는 게 이 남부지검의 보고서 중에 어디 끝부분에 한 줄이 있었답니다. 한 줄. 그리고 그 이후로 보고를 못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대검 쪽에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전혀 기억이 안 나서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길래 그 옛날 남부지검에서 혹시 라임 사건 관련해서 보고한 거 있으면 그것 좀 가져와 보쇼 라고 얘기해서 아마 대검 반부패부에서 가져갔겠죠. 반부패부에서 가져왔는데 그걸 옛날 걸 하나 둘 다 뒤져보니까 올해 이제 5월 6월이겠죠. 뒤져보니까 거기에 어디 끝줄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라고 뭐 5천만 원 줬다고 하는 진술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보고를 받긴 받았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리고 그 이후로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강기정 전 수석 줬다는 그 보고 그 언저리에 뭐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뭐 중진 야당 정치인 건데 그거는 더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건 누군지도 없고 액수, 시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또 거기에도 한 줄 들어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지금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지금 법무부가 얘기를 하니까 그 진술과 함께 강기정은 강기정이라는 이름과 함께 5천만 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자, 그러면 만약에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야당에도 있다, 야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면 그러면 아마 이번에 기억이 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름도 기억나고 야당도 기억나고 여야가 한꺼번에 받았다, 뭐 이런 얘기니까 기억나고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전혀 기억을 못하고, 특히 강기정 부분에 관해서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그냥 통상적인 수사 지휘, 이렇게 콕 찍어서 자기가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수사가 아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강기정에 대해서도 기억이 안 나는 것이죠. 하물며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더 기억이 안 나겠죠. 왜냐하면 그건 이름도 없고 액수, 시점, 아무 육하원칙에 어떤 기본적인 얼개가 없으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올해 강기정 정무수석 진술이 있을 때 제대로 된 수사 지휘를 안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강기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야당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침 뭐 제가 보기엔 잘 됐다고 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를 하나 얻었다. 뭐 공격
할 수 있죠. 왜 수사지휘를 뭐 이렇게 했느냐. 그러나 뭐 총장의 모든 것을 다 수사지휘하는 건 아니니까. 여튼 그걸 빠뜨렸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면 되는 겁니다. 추미애 사단에 맡기지 말고 정확하게 정말 윤석열 총장의 수사지휘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수사지휘를 안 한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그것을 윤 총장 빼고 그 다음에 추미애 사단 빼고 그러면 누가 해야 되겠죠? 특별검사가 하면 되죠. 특별검사가. 그러니까 마침 뭐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그래 잘됐다. 특별검사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자 이렇게 나왔더군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국민들한테 정말 이 부분에 관해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려면 여야가 합의하는 특검 거기로 가는 게 맞다. 마침 보니까 당시 남부지검장을 하던 송삼현 지금은 변호사죠. 이분은 그렇게 얘기했더군요. 자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듣는 얘기다. 김봉현 전 회장의 그 자필 진술서에 관해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A 변호사라는 사람, 그러니까 검사 출신 A 변호사라는 사람, 이제 그 김봉현 전 회장이 지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검사 3명과 함께 룸사롱 접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얘기한 이 A 변호사라는 사람은 그 자리에 검사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뭐 거짓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함께 전부 다 털어서 어차피 이건 검사가 관련된 거니까 검사들한테 또 맡길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별검사한테 맡기자 이거죠. 검찰을 뭐 그만둔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한테 해서 특별검사한테 맡기자. 그러나 누구도 치우치지 않은 추미애 사단에도 치우치지 않고 윤석열 사단에도 치우치지 않은 검사 출신이나 이런 특별검사한테 맡겨서 명명백백하게 윤 총장은 이 과정에서 뭘 잘못한 것인지, 그 다음에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돈을 줬다는 이강세 전 광주 MBC 기자, 이 사람이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였죠. 이 사람은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뭐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다가 2천만 원을 줬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또 강기정 전 수석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줬다고 했다가 그렇게 자꾸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것으로 봐서는 배달 사고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줬는데 그거를 이강세 전 MBC 기자가 중간에서 잘라먹은 거죠.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진술이 자꾸 오락가락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그거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함께 조사를 하고 정말 강기정 전 수석한테 간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중간에서 잘라먹은 것인지 아니면 김봉현 전 회장이 아예 안 주고서 이걸 줬다고 하는 것인지, 여하튼 강기정 전 수석과 이강세 전 대표가 만난 거는 사실이니까 작년 7월에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억대 뭐 로비를 했다 야당 중진한테 자 이 부분도 육하원칙을 김봉현 전 회장한테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하면 그에 대한 결과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법무부가 이걸 공격용으로 윤석열 총장 공격용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진실규명용으로 사용합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어차피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특별검사가 하면 어느 사단에도 치우쳐져 있지 않은, 지금 뭐 검찰은 추미애 사단, 이성현 사단 이게 한편이고 윤석열 사단은 저기 전부 한지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져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 제3의 중립적인 검사 또는 특별검사한테 이 사실을 맡기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사를 하도록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제일 공정한 것으로 보입니다.